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지난 5월 25일 날 방송을 하고 그리고 그동안 쭉 쉬었습니다. 무려 한 달하고도 23일 만에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올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빠르면 일주일에 한 번씩, 2주에 한 번씩, 이번에는 한 달하고도 23일 만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조회수도 별로 안 나오고 좋아요 구독자도 별로 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 시간이 허락이 되면은 여기에 올인을 해가지고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루에 매일매일 방송을 해서 20분 간격 또는 30분 간격으로 줄기차게 방송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속보 반드시 빠짐없이 전달하고, 그리고 특종도 반드시 이렇게 전달해서 여러분에게 가깝게 다가갈 수 있도록 궁금증을 빨리 해결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는 빠르게 전달해야죠. 그리고 시사 프로라는 것은 이거는요, 물과 같아 가지고 물이 위에서 지나가 버리면 다시 잡을 수도 없고, 그거는 지나가 버린 것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제때에 방송을 해줘야만이 시청자들에게 가려움을 긁어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원시원하게. 그래서 제가요, 지난 5월 25일 날 방송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문수꼼수가 8% 플러스 마이너스 1으로 대참패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실제 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선 결과가 8.3% 졌다. 그러니까 290만 표 차이로 김문수가 대참패를 했습니다. 저의 예측이 한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적중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문수꼼수가 자신이 대선에 패배한 것은 계엄하고 탄핵 그리고 후보자 교체 이것 때문이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은 여기에 시사 프로에 올인을 해서 시청자들에게 궁금증을 제때제때 해결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구독자 그리고 좋아요, 조회수를 대폭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김문수가 계엄하고 탄핵이 없었으면 김문수가 후보자 근처에 갈 수는 있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미쳐도 보통 미친 인간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후보 교체도요, 지가 지 입으로 말한 겁니다. 지가 지 입으로 경선에서 최종 후보자로 결정이 되면 한독수하고 단일화 하겠다 한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왜 한독수가 경선에 참여했느냐 안 했느냐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그러니까 김문수가 지가 최종 후보가 되면 한독수하고 조기에 경선을 해서 후보 단일화를 하겠다고 22번이나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원들 투표에서 유리하게 김문수를 밀어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자기가 된 건데, 되고 보니까 자기가 생 깎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그게 김문수가 이렇게 말했잖아. 김문순이, 김덕순이, 얼찌 문덕이니, 이 이야기를 김문수 자신이 했고, 또 그런데 한번 보세요. 지가 되자마자 이제 후보를 갖다가 굳혀가겠다고 단일화 안 하겠다고 나자빠지고, 자, 그러면서 강제로 당이 어떻게 해볼라 하다가 후보 교체했다가 또 여론조사에서 한독수로 후보 교체 반대가 근소하게 높았다면서 결국은 김문수로 다시 돌아가고, 자, 김문수는 그 과정에서 법적 가처분 신청을 내고, 자, 찌랄 만발을 했죠. 자, 그래서 김문수 이자가 지금 정말 인간이 못됐어요. 인간이 정말 못된 인간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겸 탄핵이 없었다면, 당시 탄핵 반대 국민이 아니었으면 숙골들이 설치지도 못했고 김문수가 후보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될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아직도 김문수가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습니다. 자, 그 당시에 한독수하고 김문수 이 단일화 과정에서 뭔가 야로였다, 뭔가 사기가 있었다, 뭔가 계획된 사기였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한독수를 위해서 160억 원을 썼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한독수가 후보가 되는 걸 가정에서 옷을 다 맞춰놓고 촬영을 대기해 놨다, 이런 소리. 자, 저는 개인적으로 한독수를 다시 김문수로 바꾼 것이 업무라고 봅니다. 자, 그런데 한독수를 위해서 그런 준비까지 해놨다고요? 자, 솔직히 말하면 근소한 차이로 한독수 교체에 반대한다라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한독수 성이라고 아주 현저하게 한독수가 김문수한테 여론조사에 이겼다고 발표해놓고 왜 또 한독수로 교체하는데 찬성하느냐고 물으나 마나한 내용을 물었고, 거기에서 반대가 근소하게 많아서 다시 김문수로 결정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참 희한한 게 우스운 거지. 그러니까 한독수로 교체해 놨다가 다시 또 김문수로. 자, 그리고는 거기에 누가 표를 던졌는지 그 여론조사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 비밀로 하고 있는 부분에 그 과정을 밝히겠다 해놓고 저놈들이 다 입을 다물었어요. 자, 그래서 김문수 쪽에서부터 왜 밝히냐고 넘어가자, 이런 이야기. 도무지 화가 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런 얘기하면. 자, 이번에는요, 한겨레 신문이 최근에 이렇게 기사를 냈는데, 자, 한겨레 신문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좌파 매체 아닙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트럼프가 한독수에게 전화를 했는 그 내용을 갖다가 이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숙골들이나 거국 기독교 세력들에게는 트럼프 말이라면 거의 죽고 못 사는 숙골들 아닙니까? 자, 이 숙골들이나 거국 기독교 세력에게는 트럼프는 거의 신이잖아요. 자, 신이 한국에 전화를 했다. 누구에게? 지난 4월 8일 날 저녁 8시경에 트럼프가 한독수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대통령 선거 나가느냐? 그런데 나가느냐고 이렇게 물은 거 외에 또 더 있다는 겁니다. 나가느냐? 자,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다, 그리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까지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기 동맹국에, 그것도 대선 직전에 본인도 결심을 못하고 어쩔까 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가지고 당신 대통령 선거 나갈 거냐 하니까 한독수 총리가 나는 당신만큼 용기와 인내가 없어가지고 고심 중에 있다 하니까 트럼프가 당신이 대통령 적임자라는 생각이 든다, 무슨 일을 하든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란다, 이러면서 사실상 당선되기를 기대한다는 겁니다. 자, 이때 한독수 입장에서는 대선에 출마할 생각을 갖다가 출마할지 안 할지 결정도 안 한 상태고, 또 그 주변에서 한창 이렇게 차출론이 나올 때입니다. 자, 그러면 기독교 거구 세력들의 신이, 자, 숙골들의 신이 트럼프잖아요. 자, 트럼프가, 자, 말하자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도 아닌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선거에 관련해서 당신 대통령에 출마할 생각이 있느냐, 이거 물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무후무합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가 이렇게 벌써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자, 한독수를 밀어라, 이렇게 힌트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숙골들이 이걸 갖다가 완전히 갖다가 보내버렸다. 무시를 해버렸다. 묵살을 해버렸다, 이겁니다. 자, 한독수가 국민의힘 지지자 또는 당원들에 의한 지지율이 김문수보다 2배 이상 압도적으로 높았다. 자, 5월 11일 날이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자, 급한 나머지 새벽에 건영세가 한독수를 입당시켰다. 그리고 한독수로 후보로 결정했다. 자, 그러다가 한독수 후보로 하는 게 적절하냐, 적절하지 않냐, 이렇게 적절하지 않다가 좀 더 많았다. 자, 이래가지고 김문수로 교체했다.
그러면 그 로 데이터를 공개하라는 겁니다. 자, 그게 맞는 말이면, 그래서 이거를 못 믿겠다. 자, 이거는 내다바이다. 이거는 사기쳤다. 이런 얘기. 자, 국민의힘의 김문수가 말 뒤집고, 거짓말하고, 생까고, 뻗대고, 온갖 짓거리를 하다가, 자, 국민의힘의 경선 과정에서 자기가 결정된 것은 한독수를 팔아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막상 되고 보니 내다바이를 쳤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이번에는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자, 지금 네이버가 사전에 충전된 돈이 1,500억. 자, 네이버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네이버가 플랫폼도 있고 포털도 있고 거의 쇼핑도 있기 때문에 네이버가 지금 다음에, 자, 네이버가 지금 다음이 거의 망해버린 카카오보다 훨씬 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사전에 충전된 돈이 5,800억이 되지만, 그렇지만 네이버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면 최종 승자는 네이버가 될 것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하고 관계 있습니까? 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을 네이버에서 데려왔냐? 왜 AI 수석을 갖다가 네이버에서 데려왔냐? 그리고 문화체육부 장관도 지금 네이버에서 데려왔다. AI 사업이나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은 벤처의 영역이잖아요. 자, 또 네이버 사업이 AI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앞으로 네이버가 한국의 K-팝이나 K-컬처나 K-무비 이런 데도 깊숙하게 관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네이버를 데려왔다. 자, 그리고 이 정권이 핵심적으로 주요 과제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네이버를 위한 사업이다. 자, 이렇게 보면 네이버가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진 집단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정권에서 최고 시세는 네이버다. 자, 성남 FC 때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옛날에 바다 이야기나 그 노무현 때 바다 이야기 있었죠. 2017년 때 문재인 때 코인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코인 사태도 그렇게 해서 벌어졌지요. 자, 코인이 뭔지도 모르고 또 거기에 관련되는 다단계가 도대체 뭔지도 모르면서 한국의 나이 많은 사람들이 코인 다단계에 참여했다가 수없이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 사기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당신이 들어가 있는 다단계가 뭘 이한 다단계인가 라고 물으면 쉽게 이렇게 답도 제대로 못하면서 마치 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암호화폐라고 이야기하고 가상화폐라고 이야기하면 도저히 사기하고는 관계없는 그야말로 선진화된 어떤 투자처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강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대체로 잘 몰라서 토론을 못하는 부분이 마치 멋있고 아름다운 것처럼 보여지고, 그리고 미래의 사업인 것처럼 보여지면서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또 중년층을 상대로 해서 엄청난 사기를 쳤습니다. 자, 그때 이 사기꾼들, 양아치들 또 부동산 관련해서 시행한다라는 것들 중에 코인 안 한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온갖 형태의 코인이 판을 쳐서요. 자, 그래서 심지어 사업 비즈니스와 코인을 연동시켜서 원화 스테이블이 아니라 비즈니스 스테이블 코인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잡코인, 김치코인, 알트코인이라고 부르는 그야말로 도대체 가치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이 그냥 블록체인 기술하고도 관계없이 만들어낸 숱한 수백 개의 코인이 한국에 남아 있습니다. 자, 그때 코인 거래소라고 하는 것들 중에 TV 광고까지 하면서 재미 본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서 지금 광고에 또 나서고 있는 모습도 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대중들만 정부가 필요해서, 그래서 디지털화 시대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한국도 무슨 뭐 스테이블 코인의 주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설프게 또 민족주의까지 갖다 붙이고요. 그리고 4차 산업인 양 포장하면서 변화하는 시대에 낙오되지 않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코인을 갖다가 지금 덜먹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확정이 됐다. 한국 같은 이 성은 사회에서 사기꾼들이 온 사방에 널려 있고 사기 고수가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에서 이 코인이라는 부분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은행만 하면 충분하다고 보는데, 그래서 한국은행이 시범 삼아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코인을 발행을 하고, 그리고 한국은행이 화폐량 조절이라든지 또 지하 자금의 도피, 세탁 이런 부정적인 요소를 막기 위한 온갖 규제 안전장치를 다 동원해서 미리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또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기재부 등이 합의한 속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한 규제들을 다 집어넣고, 자 그래서 한국은행만 코인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갖다가 왜 민간 개인 기업들에게 허용하느냐, 여기에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고,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이걸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이라고 하면서 설명회 공청회 등을 하면서 입법화를 자신하면서 업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국회 같은 데에서 서로 친목을 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야말로 정치인들이 뒷돈 챙기는 수단으로 코인 사업에 너나 할 것 없이 뛰어들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 날에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 핀테크 산업협회 주관으로 디지털 자산 혁신 법안 공개 설명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기 위해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곧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결의를 다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뛰어드는 사업체들에게 자기 자본 요건을요 50억 원으로 이렇게 설정했는데, 50억쯤 돼야 그래도 좀 우후죽순으로 양아치들이나 사기꾼들이 뛰어들기가 좀 어려운 것 아니냐 했는데, 자본을 만들기 어려운 스타트업 기업들이 사업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50억 원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5억으로 낮췄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개나 소나 구멍가게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냐, 자 이렇게 이제 비난이 속출하면서 10억으로 이렇게 맞췄다. 자 그런데 처음에 이것이 논의됐을 때 자기 자본금이 한 500억 최소 100억으로 설정됐었는데 10억으로 지금 정해졌습니다. 자 이것부터가 업계와 유착이 되어서 업계의 이해관계에 대변하는 사람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이재명에게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설명을 해서 밀어붙이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미 결정이 났다. 자 그래서 앞으로 원화 스테이블은 할 것이다. 그래서 한국은에서 나서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금 세탁, 과세 회피, 또 즉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근본적으로 추적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실명 인정이 안 된 개인 지갑을 통해 자산의 자금 세탁, 은닉, 과세 회피, 그리고 해외 유출을 하는데 또는 외환거래법을 위반하는 수단으로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우려들을 지적을 했습니다. 자, 뭐 반대는 안 했고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만든다니까 벌써 몇 개 회사들이 주가가 폭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회사를 통해서 결제 기반 코인 발행을 준비하고 있는 다날이라는 회사는요 주식이 올라가고 있대요. 자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수혜주다라고 되고 있는데, 과거 이 회사가 자금 세탁 방지 여부로 가상자산 사업자 등록에 실패했던 이력까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코인 문제에 가장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실 김용범이라는 김용범 정책실장이라고 거론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김용범이 몸담았던 해시도 오픈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가상자산 사업에서의 핀테크 역할을 주목한 바 있다고 이렇게 언급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코인에 대해서 알기를 상당히 좀 두려워하는 것은 기술적 용어나 방법이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러 대중의 이 코인에 대한 세부적인 이해도를 낮추기 위해서 그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거나 지금 그래서 핀테크는 금융을 뜻하는 파이낸스, 그리고 기술을 뜻하는 테크놀로지, 그걸 합쳐가지고 핀테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금융과 관련되는 기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금융에 있어서 전자금융적 기술을 동원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 핀테크가 주로 금융 보안에서 언급이 됐죠. 그런데 이제 금융 보안 부분을 넘어서서 핀테크가 일반적으로 코인의 중요한 기술로 등장하고 있고, 그래서 핀테크 산업들이 대부분 코인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용범 등이 몸담은 집단에서 만드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설계도를 보면 은행뿐 아니라 핀테크사 등 민간 금융사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주체가 된다. 그래서 애초부터 최소한 한국은행 넘어서 일반 은행은 기본이고, 이 금융권도 기본이고, 금융정보 기술을 가진 회사도 여기에 다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페이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서 지불 수단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여기에 뛰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다날이라는 회사도 지불 가능한 수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같은 것도 여기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들어올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강력한 이렇게 파워를 네이버가 지금 최종 승자가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범이라는 사람은 가교 출신인데 또 회사에 들어가서 이 핀테크와 관련되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라는 회사의 대표 이사까지 했어요. 자, 그래서 가교로는 금융위원회 정권선물위원회의 위원장을 했고, 기재부 1차관을 했고, 그리고는 해시드 오픈 리서치 대표 이사를 하고, 이번에 이재명 정권에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됐어요. 전남 무안 출신인데, 그래서 주로 금융 관련 부서에서 근무하다가 핀테크 관련 회사의 대표를 지냈고, 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주도하면서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되는 것이 맞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료 사회나 학계에서도 많은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범이가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필요성과 법제화 제한이라고 해시드 오픈 리서치, 즉 자기 회사에서 만드는 3월 24일 보고서를 보면 사실상 원화 국채를 준비 자산으로 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민간 발행을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이때도 이 사람은 기업에 몸담으면서 이재명 진영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해당 발행인 만큼 해당 나라 국채를 갖다가 매입해서, 그래서 기존 금융권의 유동성이 이렇게 갇혀있던 국채가 디지털 통화까지 범주를 넓혀가면 국채 사용 범위가 확대돼서 결국 새로운 문화, 추가적인 화폐가 창조되고 국채 거래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화폐 가치에 있어서 화폐 발행의 주체가 중앙은행이어야 된다라는 기본 가치를 스테이블 코인을 주장하는 사람은 부정하면서 자신들이 국채를 사니까 결국 중앙은행과 같은 신뢰성을 담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실제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그만큼의 국채를 확보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그래놓고 국채는 없이 알고리즘에 의해서 한다든지, 실제 시시하면서 나중에 조사해보니까 국채는 그만큼 확보도 안 됐더라, 이렇게 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정부는 국채 발행을 과거보다 편하게 할 수 있다. 자, 과거에는 국채를 발행해도
안 팔리니까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제는 국채를 발행해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때문에 국채의 수요가 늘어나서 이게 잘 소화가 될 거다. 그래서 앞으로 재정 지출을 갖다가 국가가 빚을 내어서 하려고 하는 이재명 정권의 입장에서는 이 국채 발행이 쉽게 되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매우 환영하는 입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서 김용범의 보고서에서 핵심은 은행 중심의 금융 규제를 넘어서는 새 법제, 자, 그리고 실시간 감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누가 감사를 합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감사할 능력을 가진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는 거요. 그런데 김용범이나 하중경 경제성장수석이나 유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나 전부 정부가 재정을 대폭 늘려야 된다라면서 그 수단으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유동성을 시중에 많이 공급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도 돈이니까 민간 발행 화폐니까 이게 시중에 많이 공급이 되면 결국 시중에 유동성이 늘어나는 재정 확대를 갖다가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부가 쉽게 돈을 막 풀어대는데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자,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시중의 화폐량이 증가하게 된다. 그래서 경제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김용범 같은 위험한 인물, 지금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 민간인 화폐 발행의 주체가 되면 시중의 화폐 유동량이 늘어나고 재정을 확대해서 경제를 성장시켜야 된다라는 이재명 정권과 일치한다고 이렇게 갖다 붙이는 이런 사람, 앞으로 굉장히 위험 인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배경에 그 주역이 누군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거를 알면 이것이 과연 어떤 사업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이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